새해부터 새롭게 문을 연 이슈 토크 시시각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해보고 또 이슈가 되는 인물들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직속 기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원내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광폭 행보 펼치고 계시는데요. 새해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거제조선소도 방문하셨고 최근에 또 일본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텐데 먼저 헬로티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모두 댁내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헤치고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데 이걸 잘 성공시켜냄으로써 한반도의 그런 전쟁 위기를 해소시키고 또 새롭게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잠깐 앞서도 이야기 인사 말씀에서 주셨지만 2018년 시작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앞두고 현재 이제 남북 고위급 대화가 이제 본격화되는 등 대북 관계에 좀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의 좀 진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떤 변화 예상하고 계십니까? 워낙 남북관계는 어려운 관계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성급히 저희들이 생각을 다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성공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 문제와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도발의 중단 이런 추가적인 군사 협의가 진행될 텐데 네. 이걸 어떻게 잘 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고 또 우리가 한미 간에 어떻게 이견을 잘 조율해서 전국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풀어지게 만들 것이냐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가 특히 좀 인천 지역에 좀 중요한 것이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그만큼 좀 직격탄을 맞는 곳이 인천의 도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좀 높은데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인천 지역의 도서 주민들에게도 큰 보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당장 필요한 것은 우리 어민들의 수건 사업이 서해오도 주민들의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에 새로운 어장을 좀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NLL 밑에 있는 곳인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사실 어장 확대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러나 관계가 풀어지면 좀 어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연평도가 조기 파시가 있었는데 그 서해 5도를 주변으로 평화의로 구역이라는 그 14선언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좀 계기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시장 때도 각별히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 많으셨었고 또 20대 국회에 입성하신 이후에도 발의하신 법안 살펴보니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 내셨습니다. 남북한 이외에 제3국에서 이뤄지는 남북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역시 남북 관계 개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법률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주로 이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또 우리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교류 협력에 관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제3국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연해주 같은 데서 남북이 협력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단동에다 축구화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북평양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축구화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므로써 5.24 조치 이후로 최초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북방경제협력을 하고 있는데 연해주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북한 노동자를 쓰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는 개성공단 같은 형태를 연해주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유엔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제3국에서 또 남북의 경제 협력을 이뤄나가는 모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지난 연말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또 의원님께서 또 맡고 계십니다. 뭐 듣기로는 뭐 신북방 정책의 핵심 기구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어떤 목적의 기구입니까? 북방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몽골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을 포괄하는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원래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소련과 중국과 헝가리 등이 동구권과 수교를 하고 그 박철원 씨가 그 역할을 담당해서 결국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북방 정책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컨셉 그리고 네. 남북 간의 경협이 막혀 있을 때 우회하는 방법으로서 이 대륙 경제와 연결을 통해서 나중에 북한도 이를 참여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신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경제 영토의 확장 그리고 동북아의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 관계를 네. 경제 협력 관계로 바꿔보자 이런 겁니다. 뭐 의원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내 주셨는데 이 북방 정책 뭐 과거 이야기 주셨다시피 여러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 왔었지만 좀 번번이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접근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전담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이 북방 경제 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좀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CJ 같은 경우도 여기 CJ 네. 헬로비전이지만 러시아 전체에 약 400개 스크린을 설치하는 극장 네. 투자 사업을 현재 CJ가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한러기업협의회 회장으로서 이번에 박근태 대한통운 회장님을 모셨어요. 뭐 네. CJ 출신이죠. 그래서 뭔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물류 사업을 좀 가속화시켜 보려는 구상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북방 정책 또 평화의 그 경제 협력 지대를 같이 또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또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송영길 의원님과 함께 또 뭐 북방 정책, 외교 정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인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인천시장 지내셨고요. 또 현재는 계양구를 또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뭐 계양구의 경우는 사실 낮은 재정 자립도가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그만큼 절실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좀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뭐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계양구는 이제 예산이 4천억이 넘기는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한 18% 남지대 정도의 낮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고 쓸만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죠. 부평은 GM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이고요. 여전히 지금 이게 그런 그 불투명성이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 계양 지역은 지금 제가 인천시장 때 박형호 청장을 도와서 추진했던 그 서운산업단지가 현재 잘 공사가 진행돼서 올해 완공이 됩니다. 16만 평 완공이 되고 추가로 8만 평 2차가 진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총선 때 공약했던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이 돼서 국정 과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계양구의 첨단 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서운산업단지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계양 테크노밸리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네. 올해 이제 서운산업단지가 상반기 완공을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이야기 주셨었던 것처럼 서운산업단지를 뭐 100만 평 규모의 테크노밸리로 조성해서 2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향후 사업 계획 같은 것들 뭐 이야기 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단 1단계 서울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단계적으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고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국정 과제로 채택이 돼서 추진해 가는데 이게 속도를 내려면 인천시 정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인천시 정부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또 시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좀 협력을 가속화시켜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지방선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제 개항의 대표적인 자원이라면 지금 이제 올해 준공을 앞둔 서운산업단지가 있고 또 그 인천의 경인아라뱃길이 좀 있습니다. 개항구를 또 그렇습니다. 지나고 있는데 사실 활성화 대책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갖고 계시거든요. 의원님이 뭐 인천시장 시절부터 각별한 관심 보이고 계시는데 뭐 재현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수자원공사 측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사실 아라뱃길이 지나기만 하고 특별한 시설이 없잖아요. 네, 네. 서구는 상당히 이제 정서진 네. 뭐 축제라든지 발전될 수 있는 게 좀 시설이 있고 또 김포도 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계양구를 지나는 구간을 어떻게 좀 여러 네. 가지 레저 공간으로 만들어 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있는 게 이제 인공 폭포하고 거기 뭐야 그 타워 그렇죠. 타워가 있죠. 있는데 거기 홀로그램을 뭐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계양산 산행하는 관광객들과 연계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인천 계양구 하면 또 인천의 주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계양산이 또 있는데요. 계양산과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라뱃길 활성화 대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앞서 잠시 그 지방선거 이야기 좀 주셨는데 지방선거가 올해 6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 지방선거 못지않게 최근 이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특히 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도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그래서 좀 개헌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야당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게 네.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도 그 인천시장을 해보니까 이 재정 자립도 재정에 대한 자주권과 또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한 규정이 너무 많아서 네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네.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할 게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지방 자치를 경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재부하고도 계속 부가세 현재 한 13%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추가해서 현재 2대 8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방 세수가 네. 2대 8을 3대 7, 4대 6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재정분권 이런 것들이 적도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뭐 기재부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의원님의 활약 앞으로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뭐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그 6.13 지방선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인천시장 출마 고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사하셨고 또 현재 인천시장 여당 후보로 좀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또 본인이 또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도 정치인분들 여럿이 계십니다. 뭐 과거에 비해 여당으로서는 좀 해볼 만한 지방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의 전반적인 민심 흐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뭐 잘 이번에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네. 좀 더 겸손하게 어떻게 이제 후보의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할 것인가가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지난번 시장 그 재선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 여러분께 책임을 있게 정리를 못한 아쉬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아시안 게임 경기장도 아직까지 지금 네. 4년이 다 돼가는데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 사후 운영 보관이 다 저에 있었는데 네. 너무 아쉬움이 크고 제3 연육기호 같은 경우도 그 방 만든 것처럼 그 현 시장께서 후보 시절에 나를 공격했지만 하나도 겨우 안 되고 겨우 이제야 되고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월미도 은하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대로 좀 정리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저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 후보 우리 당의 후보가 꼭 당선이 돼서 네. 제가 못다 이뤘던 여러 가지 시정의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을 해갈 생각입니다. 뭐,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자연스럽게 좀 지난 4년, 인천시정 4년에 대한 평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조금 더 재현해 주실 마무리 이런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난 4년간의 인천시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는 우리 인천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꿨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바이오를 유치해서 셀트리온과 함께 지금 송도가 송도죠. 예. 세계 최고의 바이오 집적 단지로 되고 있는데 이걸 좀 가속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타운이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네. 더 추가로 해서 글로벌 금융센터로 거의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제가 차병원 프로젝트를 그때 유치를 했는데 그게 아직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차병원 그 메디컬 복합센터가 빨리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문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다고 쓰레기 매립지 종료 문제가 있고 제3연육교 문제. 영종도를 사실상 비자 프리 지역으로 만들어서 제2의 홍콩처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인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과감한 의지가 중앙 정부랑 잘 협력이 돼서 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 정부가 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과거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이 경제 수도 인천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경제 중심지로 쭉쭉 뻗어나가는 인천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송영길 의원님과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로티비 시청자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끝 인사 말씀 카메라 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지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서 탄생시켰던 문재인 정부가 잘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인천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드는 꿈, 그리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꿈,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한 바 있고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천의 현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의 정치권과 또 새롭게 탄생할 이번 지방선거로 탄생될 인천시 정부와 잘 협력을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들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토크 시시각각 오늘은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직속 기관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